안녕하세요. 오늘은 테네시 윌리엄스의 여름과 연기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현대 희곡 작가입니다. 테네시 윌리엄스의 대표 작품으로는 뜨거운 양철 지붕 위의 고양이, 욕망이란 이름의 전차, 유리동물원, 그리고 여름과 연기. 이 네 작품이 입시 희곡으로서도 되게 유명하고 입시 작품, 지정 희곡으로도 많이 나오죠. 그리고 2020년 한예종의 지정 작품으로 여름과 연기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름과 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이 작품은 여성 중심의 연극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작품엔 존과 알마, 이 두 주인공이 대표로 이 긴 장막을 이끌어 나갑니다. 그 중에서도 알마는 1막부터 끝까지 전부 다 등장해서 이 작품의 중심의 흐름이 되죠. 잘 생각해 보시면 테네시 윌리엄스의 작품은 보통 여성 위주, 여성이 중심이 되어서 극을 이끌어가는 것들이 많아요. 첫 번째 예로 여름과 연기에선 알마가 1막부터 마지막 막까지 전부 다 등장해서 극을 이끌어가는 여자 주인공이고요. 욕망이란 이름의 전차에서는 블랑쉬가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뜨거운 양철 지붕 위의 고양이에서는 맥이라는 인물이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맥이는 블랑쉬와 알마와는 좀 판이한 성격을 가진 여성이라는 걸 알아두셔야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유리동물원에서는 아만다가 그렇게 등장을 하죠. 여기서 참 재밌습니다. 그래서 테네시 윌리엄스의 작품을 보면 여성 위주로 작품을 관찰하는 게 또 아주 재미있는 요소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테네시 윌리엄스의 여름과 연기에 대해서 줄거리를 이 여름과 연기는 알마와 존이라는 두 남녀 중심의 이야기로 펼쳐집니다. 이 극의 시작은 10살짜리 알마와 존의 등장으로 시작하는데요. 이 두 사람은 어려서부터 한 동네에서 자라고 서로를 사실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존은 그런 알마에게 키스를 하며 어린 시절의 장면이 끝이 나요. 여기서 알마는 목사의 딸로 태어나서 청교도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 알마라는 이름은 영혼이라는 스페인어의 뜻을 갖고 있어요. 알마의 어머니는 정신병력을 갖고 있어서 매번 아이스크림만 달라고 하는 철딱선이 없는 어머니로 등장을 하고요. 그런 알마는 소녀 가장으로서 장녀의 역할을 하면서 늘 절제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존의 아버지는 유명한 의사예요. 해부학을 전공하고 그런 아버지 밑에서 감성적이기보다는 이성적인 판단을 하면서 살아온 아이예요. 알마는 어려서부터 존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존은 자신과는 다르게 순수하고 순결한 그런 알마를 사랑하기엔 커다란 벽이 있다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은 대화를 하지만 어떠한 벽에 갇혀서 대화를 하는 것 같은 인상을 계속해서 줍니다. 존과 알마가 해부학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는 장면이에요. 대본을 보면 존은 거의 광적으로 열렬하게 해부학 강의를 합니다. 하지만 알마는 사람 마음에, 사람 몸에는 단순히 그 뼈와 장기들만 존재하는 게 아니야. 해부학 말고 다른 것도 있어요. 그건 바로 영혼이에요. 저는 제 영혼으로 당신을 사랑해 왔습니다. 라고 말해요. 이 부분만 보면 존과 알마의 가치관과 세계관, 살아온 환경이 너무 판이하게 다르다라는 게 보입니다. 알마는 어려서부터 존을 많이 좋아해 왔어요. 존도 그런 알마를 동경하고 사랑해 왔죠. 알마는 살아온 환경 자체가 청교도적인 삶을 살아왔죠. 그래서 순결해야만 한다라는 그 생각이 늘 존재했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 육체와 영혼, 욕구와 순결, 이것에 대한 괴리감과 스스로 내면의 대립이 엄청나게 많았겠죠. 어쩌면 그것이 존과 알마, 이 두 인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겨울이 오고 시간이 지난 뒤 알마와 존의 관계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알마는 존을 찾아가죠. 왜 너와 내 관계에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거지? 라고 묻습니다. 존은 나는 너와 이전에 카지노에 갔었을 때도
그 어떤 사건이 있더라도 난 너와 자지 않았을 거야. 난 너와 육체적인 관계를 나누지 않았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이때 알마는 여성으로서 자신에 대한 모욕감도 느끼고 굉장한 좌절을 합니다. 당신과 내가 어떤 관계였나요? 우리 관계는 왜 가까워지다가 항상 멀어졌나요? 왜 당신과 나는 가까웠는데 그 이상 가까워지지 않은 거죠? 왜 우린 사랑하지 않은 거죠? 난 어려서부터 당신이 빨간 스웨터를 입고 뛰어가는 그 모습을 창문 너머로 바라볼 때마저도 사랑했어요 라고 고백합니다. 알마가 이렇게 직설적으로 고백한다라는 건 이 알마라는 여성이 1막부터 마지막 막 이 말을 하기까지 엄청난 심리적인 변화를 겪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적으로도 정말 많이 변한 알마가 등장을 합니다. 희곡에서 보면. 그리고 이 존의 병원에 넬리가 등장을 해요. 넬리는 알마가 가르치던 제자였기 때문에 알마가 존을 좋아한다라는 걸 넬리는 몰랐을 거예요. 존은 그런 알마 앞에서 넬리를 꽉 껴안습니다. 알마가 많이 슬퍼하고 있는 표정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요. 그리고 넬리가 자신과 알마 사이를 혹시라도 오해할까봐. 존은 이전에 로저라는 여자도 만났어요. 하지만 그녀에겐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관계만 즐긴 여자라고 보여질 정도였어요. 하지만 넬리에게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희곡은 알마가 처음 보는 남자와 카지노를 가며 끝이 납니다. 알마는 처음 보는 남자와 단 한 번도 스킨십을 하지도 않고 정말 정숙하게 살아온 여자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처음 보는 남자와 그래요, 못할 것도 없죠, 카지노 가요 라고 얘기하는 장면. 오히려 모든 여자와 사랑을 추구하고 그것에 아무렇지 않았던 존은 이제 넬리 한 여자만 바라보는 모습이 됐고, 알마는 존만 평생을 바라오면서 살았는데 이제 처음 보는 남자와 아무렇지 않게 술을 마실 수 있는 여자가 됐어요. 두 사람의 관계는 여름과 겨울 그 사이에 너무 많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테네시 윌리엄스의 여름과 연기의 줄거리고요. 파악할 수 있는 건 테네시 윌리엄스는 굉장한 사실주의 극작가라는 거죠. 그리고 희곡에 상징주의적인 요소들을 많이, 아주 다소 사용했어요. 이 해부학을 존의 병원 안에 걸어놨다라는 것도, 이 해부학을 바라보는 알마의 관점과 존의 관점, 그들의 세계관을 나타내줄 수 있는 매개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또 대본에 조명과 음향이 계속해서 바뀐다라는 게 아주 섬세하게 쓰여 있거든요. 무대에서 드러낼 수 있는 건 조명과 음향이 가장 대표적이죠. 그런 상징을 이용하면서 그들의 심리적인 변화까지도 관객들한테 전달하고자 했다라는 거. 그리고 재미있는 사실은 테네시 윌리엄스는 자신의 살아온 환경을 여름과 연기에 많이 담아냈다고 해요. 테네시 윌리엄스가 청교도적 배경을 갖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방탕한 생활을 할 때마다 그것에 대한 죄의식을 많이 느낀 작가였어요. 아마 그런 자신의 모습을 알마에게 투영시킨 게 아닐까라고 봐도 희곡을 읽을 때 훨씬 재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희곡을 읽을 때는 그 작가의 생애를 조금 공부하고 작품을 읽으면 훨씬 더 재미있는 요소들이 발견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인물은 왜 이렇게 답답하지? 왜 이렇게 자꾸 자신을 표현을 못하고 억압을 당할까?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럴 때는 작가가 살아온 환경을 보면 이해가 되는 구석이 있으니까.